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리세션도 있고 경기 침체를 리세션이라고 하죠. 네, 워세션도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도 있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플레이션도 있고요. 에그플레이션도 있고요. 디스인플레이션도 있고요. 디플레이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또 뭐 하나 더 있죠. 그다음에 비용 인상 인플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지금은 좀 워세션의 모양새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워세션이라는 게 혹시 무엇이냐면 생산은 감소해요. 생산은 감소하고 비용과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산은 감소한다는 것은 당연히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생산해서 공급해봤자 누가 사줄 사람도 없으니까 생산을 늘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생산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비용과 인플레이션이 증가한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전쟁 났을 때 특히 이제 전쟁일 때 어, 물품이 없어. 그러면 뭐 어떻게? 물가가 올라가겠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막 그렇게 되면. 그럴 때 인플레이션 물가가 좀 올라가거든. 지금이 약간 그런 모양새예요. 경기는 침체가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되게 약간 논리가 안 맞는 모양새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그 유가를 보시면 돼요. 유가의 흐름. 그래서 여기 경제 지표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금, 환율, 유가, 기준금리 이런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워세션이라는 것은 전쟁 상황 이게 말이 뭐지? 죄송합니다. 예, 워세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쟁 상황으로 인해 촉발되는 경기 침체 국면.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경제 지표를 보시게 되면요. 해석하기가 되게 난해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약세 모양새가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약간 어떻게 되면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약해. 그러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의 지금 전체 모양새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최근에 올라왔어. 달러 인덱스 올라왔지. 그러다가 지금 떨어져.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약세 모양새가 있어. 달러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 있다 보니까는 어디가 강세냐면은 위안화가 강세지. 위안화든지 최근에 뭐 엔화 강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엔화가 뭐 어,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뭐 그런 정책으로 바뀐다는 소식 때문에 엔화가 한때 하루 이틀 정도 강세였죠. 그다가 지금은 위안화가 강세죠. 그러면서 달러가 좀 약세, 달러 인덱스의 약세 모양새였어요. 달러 인덱스의 약세 모양새죠. 그 다음에 금은 어떻게 됐냐? 금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금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진 다음에 금은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금이 지금 올라가요. 예, 금이 상승한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은 물건이잖아. 예,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이 인플레이션의 모양새가 있는 거지. 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했냐? 환율은 오히려 떨어졌어.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1446원까지 올라섰어. 아, 맞다.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달러가 떨어지고 금값이 올라가지. 근데 금값이 지금은 올라가고 있어. 그 얘기는 경기 침체가 맞다는 거지.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환율은 봐봐. 최근에 환율은 1446원까지 최고가 찍었잖아요. 그러다 지금 환율이 빠지고 있어.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 근데 그러면은 환율이 1446원에서 최근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원화가 강세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1446원보다는 이전 고점보다는 1272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 코스피가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아니야. 코스피가 안 올라가. 아까 보셨잖아. 오늘 급락하기도 하고. 코스피가 떨어져. 안 맞아. 안 맞다고.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뭐랄까? 우리나라 지수를 절대 이해 못 해요. 아니 환율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주가는 저기 코스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환율이 지금 1272원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주가가 오히려 같이 떨어져요. 해석이 가능하시냐고. 네, 해석이 가능하시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유가가 어떻게 돼요? 유가가 최근에 71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79달러까지 올라고. 그리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기준금리는 현재 미국 금리가 4.5%까지 네, 이번에 올렸죠. 빅스텝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아이디가 올렸죠. 4.5% 그러니까 50bp 올렸죠. 50bp. 네, 50bp 올렸습니다. 근데 채권금리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금 채권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보통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금 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금 3.8%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채권금리가 10년물 채권금리 있잖아요. 10년물 채권금리가 이 기준금리보다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위험해지겠죠. 이자가 비싸지는 거니까 당연히 안 좋겠지.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다시금 채권금리가 올라오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제지표를 좀 보게 되면은 금만 보면 아실 거예요. 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의 침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경기 침체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 워세션이라는 정의를 제가 다시 갖고 올게요. 네, 워세션. 이 워세션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워세션인데 이 워세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산은 감소하지. 지금 어젠가요? 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 보셨어요? 어제 미국 제조업 지수 보게 되면 제조업 지수가 떨어졌어요. 예상치보다 하회에 한 모양새거든요. 생산이 좀 감소하고 있는 거죠.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유가가 올라가잖아.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다시금 79달러로. 그러니까 지금 워세션의 모양새가 있는 거죠. 생산은 감소하는데 이 생산을 감소한다는 것은 네, 또 경기 침체 의미가 있으니까 금값도 올라가는 거고.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워세션의 국면이다. 그렇다면 왜 이 워세션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워세션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왜 이런 용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경제 지표를 분석하면서 왜 이런 것을 도출하려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지 지금 이 섹터의 전략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워세션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 소비재 쪽으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니까. 최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 PC 지수라든지 물가 지수, CPI 지수 있잖아요. 요게 정점을 찍고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덜 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게 올라왔다가 물가가 고점에서 노는 거예요. 여기서 노는 거지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가가 79달러까지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게 되면 투자 전략이 나오겠죠. 어떤 투자 전략이 나오죠? 워세션이라는 것을 알았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요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러시아, 중국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은 대만 이슈도 있는 거고 대만과의 어떤 전쟁 이슈도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에 관련된 이슈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드론
드론도 북한의 드론이 또 우리나라에 또 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 생산 감소하고. 그럼 당연히 생산이 떨어지니까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겠지. 제조업 지수 안 좋게 나왔죠. 이번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했잖아요.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이쪽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어요? 반도체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전기전자. 당연히 이쪽은 하락을 할 거고. 하지만 이쪽은 그나마 선방하겠지. 그래서 오늘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쪽이 괜찮았잖아.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오늘 집중 분석하려고 하는 종목이 뭐냐면은 제가 오늘 집중 분석하려고 선정한 종목이 이거예요. 이마트. 이마트 어때요? 이마트 계속 올라가죠. 오늘 장세에서도 이런 장세에도 이마트가 뭐예요? 이마트가 코스피예요. 코스피 종목이에요.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피가 오늘 몇 프로 빠졌어요? 마이너스 2.16% 빠졌잖아요. 근데 이마트는 올라오잖아요. 왜 올라올 것 같아요? 당연히 필수 소비재 쪽이잖아요. 이쪽. 그러면 그 원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지. 이 워세션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겠지. 2차 전지라든지 최근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반도체 쪽은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2차 전지가 최근에 올라갔잖아. 그치? 지금 이쪽 올라가잖아. 그래서 제가 며칠 전, 벌써 3일 전인가? 3, 4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어. 전기전자 쪽은 피해를 받을 거라고. 피해 섹터가 될 거고, 이 소비재 쪽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한 그대로 움직였잖아요. 어제 바로 화장품 종목들,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급등 때리고. 근데 그 원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좀 이상한 게 나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 그럼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 그게 워세션인지 무슨 세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상황으로 이제 전가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분석하는 경제 지표를 분석하니까 워세션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요새 여러분들하고 헤드라인 뉴스를 계속 보면서 젤렌스키 얘기하고 우크라 얘기하고 러시아 평화와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고 그대로 적용맞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지.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지 당연히 이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겠지.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너무 또 주절주절 떠들어댔는데 그래서 경제 지표 최근에 이거 말고도 더 볼 건 있긴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코스피 지수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그렇게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하고 환율적인 부분하고 금값 움직임 그다음에 요거는 원자재 쪽의 의미가 있잖아요. 금은 원자재 쪽의 의미가 있는 거고 원자재는 물가에 관련된 영역이 있는 거고 환율 그다음에 유가 기준금리 이 다섯 가지를 제대로 분석하게 되면은 현재 글로벌 경제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이 상관관계를 잘 분석하시면은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이겠고 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걸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경제 지표를 통해 가지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네, 멤버십 가입과 등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제 지표 좀 살펴봤고요.